네, 대구에서 첫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는 중앙교육연수원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광 기자, 이제 거기에서 160명의 경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텐데 환경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중앙교육연수원은 대구시 외곽의 혁신도시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 뒤편에 보이는 이 불 켜진 건물이 환자들이 머물게 될 이 격리병동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부터 이렇게 앰뷸런스들이 연달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앰뷸런스 한 대당 환자 한 명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 이곳 주변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 연수원 뒤편으로는 큰 산이 펼쳐져 있고 건물 주변으로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는 주출입구 외에는 통행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이곳 주변으로 공공기관들이 다수 위치해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최소한의 비상문역 인력만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실행하고 있어 주변에 다니는 사람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환자들이 지내게 될 내부 공간도 혹시 좀 둘러봤습니까? 네, 오늘 오전 정세균 총리가 이곳 연수원을 다녀갔습니다. 내부 시설이 공개됐는데 이 소식은 김지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증 환자들이 머물게 될 건물엔 1층부터 4층까지 방 160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방 하나를 사용합니다. 개인 욕실이 있고 침대와 소파 그리고 TV와 책상도 비치됐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제, 체온계 등 위생 키트도 놓였습니다. 환자들은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2차례 스스로 체온을 잽니다. 인후통이나 호흡곤란 등 증세도 직접 기록합니다. 환자들이 쓰고 버린 물건은 의료 폐기물로 따로 처리됩니다.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식사는 방 안에서 각자 도시락으로 해결합니다. 식단은 매끼 바뀝니다. 만에 하나 환자가 시설을 벗어나는 걸 막기 위해 경찰도 배치됩니다. 환자들이 머무는 건물 바로 옆엔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연수원 안에 따로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생기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상당히 좀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앙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연수원 측은 발표 전날인 지난달 29일 직원들에게 격리자 수용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며 이불 등 침구류를 옮겨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비 시간은 촉박했지만 보건당국은 환자들 치료를 위한 의료 설비 그리고 생활 비품 등은 모두 마련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완치될 때까지 머물게 되는 거죠. 의료진은 혹시 그리고 몇 명이 있습니까? 네, 일단 환자 160명은 완치될 때까지 이곳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13명의 의료진도 함께 상주하게 됩니다. 의료진은 환자들이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매일 건강 체크 등의 치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